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4월이 시작되면 추웠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설레임의 시기인데요. 날씨가 따뜻해진 만큼 자연이 아름다워지는 때이기도 합니다. 이땐 꽃뿐만 아니라 대나무에서도 새싹이 자라기 시작하는데 특히 자란 지 얼마 안 된 어린 죽순은 음식으로도 인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가족들이 대나무 숲으로 죽순 캐기 체험을 가기도 하죠. 이게 도시에서 벗어나서 자연도 즐기고 또 죽순을 캐서 바베큐도 해 먹을 수 있어서 자녀들을 둔 일본 가정에서는 꽤 인기 있는 체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던 지난 2005년 4월 29일 아이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시켜주고자 한 가족이 카가와현 사카이대에서 열리는 죽순 캐기 체험에 참가하게 됐죠. 이들은 다카마스시에 살던 직장인 엄마 마사요 씨와 초등학교 3학년 첫째 딸 그리고 5살이었던 둘째 딸 유키였습니다. 엄마가 평소 회사에 다니느라고 아이들과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지 못해서 너무 아쉬웠고 그래서 마침 이번 3일간의 연휴를 맞아 두 딸을 데리고 체험에 나서게 된 거죠. 그날 여기에 왔던 사람들은 마사요 씨 가족 외에도 19가족이나 더 있었어요. 그리고 자원봉사자 6명까지 더해서 총 한 60여 명이 단체로 모이게 되죠. 그리고 기대하던 죽순 캐기 체험은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대나무 숲의 이 정해진 지역에서 가족 단위로 3, 3호 약 1시간 정도 죽순을 캐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2시에는 다시 정해진 장소로 집합을 해야 하는 일정이었죠. 이제 시작할게요 하자마자 서로 더 많이 죽순을 캐러 분주해졌습니다. 그러다 1시 20분쯤 이리저리 막 죽순을 채집하던 마사요 씨와 아이들이 좀 더 사람이 없는 곳에서 많이 가져가야겠다는 생각에 영역을 확대했고요. 그렇게 점점 제한 지역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특히나 엄마는 죽순 하나하나 발견할 때마다 아이들이 너무도 신나해 하니까 더욱더 이걸 열중하게 되는데 그러던 중 5살 둘째 딸 유키가 엄마 옆으로 오더니 엄마 나도 엄마처럼 죽순 캐올래 라고 말한 후 근처 숲을 서성였고요. 조금 후에 아이는 숲에서 모습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는 한참을 열중하면서 바구니를 다 채웠죠. 그리고 어느덧 집합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고개를 들어 아이들의 이름을 불렀는데요. 첫째는 엄마 목소리를 듣고 바로 왔지만 유키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둘째가 조금 멀리 간 건가 싶어서 엄마가 주변 일대를 다 돌았지만 이 대나무 숲 어디에도 딸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심각성을 느낀 엄마가 행사 관계자에게 달려가서 딸이 사라졌다고 알렸고요. 이후에 여기 참가자들 모두 그녀를 도와서 약 1시간 동안 대나무 숲을 샅샅이 뒤지게 됩니다. 오후 3시가 넘어갔지만 유키의 흔적 발견되지 않습니다. 결국 행사 관계자가 신고를 했고요. 경찰이 곧이어 오게 되는데 유키는 당시에 핑크색 모자를 쓰고 붉은색과 오렌지색이 섞인 줄무늬 셔츠에 긴 남색 바지 그리고 토끼가 그려진 핑크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이 초록 숲에서 분명 눈에 띄는 옷차림이에요. 그래서 수색 인원만 더 이제 보강이 된다면 단시간에 분명 찾을 수 있으리라 기대했습니다. 경찰이 도착한 건 3시 45분쯤 그리고 5시쯤에는 소방관과 경찰견까지 투입이 돼서 총 100여 명의 사람들이 대대적인 수색을 시작했어요. 엄마는 분명 딸이 멀리 가지 못했을 거라면서 반드시 찾을 거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졌고 숲은 깜깜해졌고 오후 9시가 넘어갈 때까지 유키의 흔적조차 없었습니다. 그래도 수색은 계속되었어요. 사카이대 경찰과 지역 소방단이 중심이 돼서 약 200여 명의 인원이 모였고요. 나중엔 봉사자들까지 3천여 명이 동원돼서 아이가 갈 만한 곳 혹은 아이가 빠져나오지 못할 숲의 깊은 곳까지 수색은 계속됩니다. 한쪽에서는 혹여
유키가 물에 빠진 게 아닐까 싶었고 근처 저수지를 조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저수지의 바닥이 보일 만큼 고여있던 물을 몽땅 빼냈지만 유키, 아니 시신 또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정말 아이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까요? 갑자기요? 아니었어요. 다행히 아이를 봤다는 2명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첫 목격자는 여중생인데 이 대나무 숲의 산책로를 걷다가 유키와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간단히 인사까지 나눴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었죠. 이후에 2시가 다 된 시점에서 죽순 체험에 참여했던 한 성인 남성이 집합 장소로 좀 가고 있던 중 6km 보이는 한 아이를 봤습니다. 근데 이때 왜 기억이 남냐면 아이가 이 산책로를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막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봤죠. 아이가 저러고 있네? 목격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그냥 아이를 지나쳐 버립니다. 실종 당일인 4월 29일은요. 일본에서 3일간의 연휴가 시작되는 첫날이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유키가 사라졌던 그 대나무 숲 근처에 캠핑장이 있었는데 캠핑장에 상당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그때 왔던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혹시 5살 된 여자아이를 본 적이 있냐고 탐문했지만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죠. 그렇게 사건이 미궁으로 빠지나 싶은 찰나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경찰견 한 마리가 유키가 들고 있던 물병의 냄새를 따라서 그 아이의 행방을 쫓던 도중 딱 어느 지점에서 멈춰버린 겁니다. 아무리 목을 잡고 가자고 해도 경찰관이 끔찍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수상함을 느낀 경찰이 그곳을 조사했지만 또 아무런 단서가 없어요. 경찰은 얘가 냄새를 착각했나 싶어서 그걸 그냥 넘겼죠. 그리고 다음날 4마리의 경찰견이 추가로 투입이 되었고요. 모두 이제 나갔어요. 그리고 그 4마리 모두 그 수상한 스팟에서 모두 걸음을 멈췄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이곳에서 아이의 채취가 갑자기 끊겼다고 볼 수 있겠죠. 전문가에 따르면 경찰견은 신발과 땅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냄새를 쫓는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키의 사건처럼 5마리의 경찰견이 같은 장소에서 모두 추적을 중지했다는 건 여기에서 그 냄새가 완전히 끝났다, 없어졌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근데 위치적으로 볼 때 거기가 헬리콥터나 무언가로 인해서 이렇게 상공으로 끌어올려지지 않는 한 갑자기 냄새가 끊긴다는 건 쉽게 설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의견이 과연 사실인지 일본의 한 프로그램에서는 실험이 이루어졌죠. 광장에서 여자아이가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걷게 했고요. 아이가 여기까지 왔을 때 기다리던 남성이 아이를 안아서 다시 C 지점까지 이동해보는 실험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경찰견에게 아이의 냄새를 쫓게 해봤더니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정확하게 추적해요. 그리고 남성이 아이를 안아 올린 이 B 지점 이후부터도 경찰견이 정확하게 추적해냅니다. 즉 경찰견은요, 이 B 지점 이후부터 그러니까 추적의 대상, 이 여아를 안고 있던 남성이 땅에 남긴 마찰 냄새를 전환해가지고까지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유키가 실종된 대나무 숲은 쉽게 차가 들어갈 수 없는 산간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숲 가운데서 갑자기 냄새가 끊겼다? 정말 헬리콥터 인수 이렇게 들어올리지 않아?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가 숲이었으니까 독수리 같은 대령 조류에 의해서 이렇게 끌어올려진 것은 아닌가라는 가설이 나오게 됩니다. 가능할까요? 실제로 독수리는 염소 크기 정도의 동물을 잡아서 날 수 있다는 것이 이론입니다. 5살 유키, 105cm였고 15.5kg밖에 나가지 않는 아담한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게 완전히 배제할 수만은 없는 가설이죠. 그런데 실종 당일 그렇게 큰 대형 조류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걸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형 조류조차 본 사람도 없었고요.
추가 조사를 통해서 조류 전문가들에 의하면 6희 정도의 아이를 옮길 수 있는 그런 대형 맹금류는 둥지를 트는 곳이 한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숲 근처 어디에도 그런 대형 독수리의 둥지를 볼 수는 없었다라는 점에서 이 가설은 힘을 잃게 됩니다. 긴 연휴로 사람이 몰려있던 자연 체험지에서 엄마가 잠깐 한눈을 판 사이 감쪽같이 사라진 5살 유키. 혹여 누가 납치를 한 거라면 분명 아이에게 집 번호를 물어서 부모에게 대가를 요구했겠지만 이후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납치가 아닌가? 혹시 수많은 인파들 중에 한 명이 아이를 딱 보고 저 아이를 데려가서 키우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유키를 데려간 걸까요? 그렇게 갑자기요? 혹은 아이가 숲 어딘가에서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은 건 아닐까요? 그럼 시신이라도 발견돼야 하는 게 당연하죠. 근데 대대적인 수색에도 그런 건 없었습니다.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면 일본에서 실종 사건이 있을 때마다 제가 토요 미스테리에서 참 많은 걸 소개했는데 그때마다 북한의 납치설이 제기되었죠. 근데 그러기에는 좀 아이가 너무 어렸던 게 아닐까요? 5살이었잖아요. 게다가 관광객이 줄을 이루는 죽순 체험장 근처에서 북한에서 아이를 납치했다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의심일까요? 일본에서는 이 사건이 수색 기간 내내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 유명 프로그램에서 몇 번이나 이 사건을 다뤘고 심지어 투시 능력을 가졌다는 사람에게까지 아이의 행방을 묻게 됐지만 안타깝게도 그 무엇도 진전되는 것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아이가 살아남아서 성장했다면 이런 얼굴일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유키 실종 사건 바로 전에 일본에서는 굉장히 눈살을 찌푸릴 만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가 납치된 척하면서 이걸 조작해서 동정심을 유발하고 사람들에게 모금을 유도했던 일이죠. 말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유키 가족들은 이거 주작 아니야? 라는 사람들의 의심을 피할 수 없었다고 하죠. 하지만 아이를 잃은 부모에게 그런 눈초리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버지 오우 마사요 씨는 만사를 제치고 경찰의 수색에 함께했고요. 틈 날 때마다 꾸준히 실종 전단지를 배부했다고 하죠. 또한 각종 방송에 출연하면서 만에 하나 딸을 본 사람이 있는지 제발 연락을 달라고 호소했고요. 혹은 최악의 경우 누군가 유키를 납치해 간 거라면 제발 아이를 집으로 돌려보내달라고 애걸했습니다. 유키는 지금 어디 있는 걸까요? 그리고 이 세상엔 왜 이렇게 실종 사건이 많이 발생하는 걸까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